추석 명절 전에 즐거운 명절 되세요, 행복한 시간 가지세요 하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그만 놓쳤습니다. 네, 대신 추석 지난 이틀째 되는 날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먼저 명절들 잘 보내셨는지요?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추석 명절 대이동으로 인해서 아마도 코로나 확진 환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폐정격과 대장정격, 그것으로 폐에 마스크 씌워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뒤에 그림, 멋있죠? 저는요, 이곳에 몇 년째 살면서 이곳 동해바다에서는 해 뜨는 것만 볼 수 있지 일몰은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화진포 호수에서는 이렇게 멋진 일몰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추석 당일날 저녁에 휴가차 내려온, 연휴차 내려온 제 가족과 함께 화진포에, 즉 이 호수에 일몰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처럼 멋진 일몰은 볼 수 없었지만 그런 데는 그냥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거진의 그레이트 오션 로드, 해안도로로 차를 몰고 드라이빙을 하는데, 아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나? 바다에서 그 저녁에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천지개벽이 일어났나? 알고 보니까 우리 고장에서는요, 해 뜨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달 뜨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바다에서 달 뜨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어휴, 마치 해가 뜨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붉은 달이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핸드폰에 담으려고 차를 적당한 곳에 주차시켰는데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제대로 될 데가 없어서 한참 헤매다가 차를 세우고 보니까 아이고 이미 달은 어느 정도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은 멋진 광경 보실래요? 화질이 좀 구려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달이 여기에서 떠오를 때 찍었으면 화질이 구려도 더 멋있었을 텐데 이미 어느 정도 떠오른 다음에 찍었어요. 주차 자리 찾다가 보니까 놓쳤습니다. 다음에는 고화질 카메라 가지고 가서 멋진 달이 떠오르는 장면 담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대보름 때요. 정월 대보름 때. 네, 암 환자가 이석증에 노출됐어요. 그래서 한 독자로부터 암 투병 중인 환자의 갑자기 발생한 이석증, 어떤 처방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먼저 이석증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시간 함께 진지하게 토론해 볼 수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강론, 삼침으로 원인별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간단 복습, 이석증에 광의적으로 볼 때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 황반의 이석기관 난형낭과 구형낭의 이석 조각이 세반고리관으로 흘러들어가면 병형 자세를 왜곡시켜 안진과 현훈 증상이 발생한다. 두 번째, 황반과 세반고리관에 흐르는 뇌림프액, 그 뇌림프액의 압력이 증가하면 황반기관의 이석 조각이 세반고리관으로 유입된다. 또는 이석이 유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반고리관과 황반에
림프 흐름이 정체되거나 압력이 증가하면 역시 평형 감각의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정기관 신경염이라는 게 있어요. 즉 전정신경에 발생한 염증, 그 염증으로 인해 심한 어지럼증과 구역 구토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 그것도 이석증의 주된 원인 또는 평형 감각의 이상을 초래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이, 즉 우리 귀는 외이가 있고 중이가 있고 그리고 내이가 있잖아요. 내이는 전정기관과 달팽이관 등등을 포함합니다. 그곳에 염증이 생긴 것을 다른 말로 내이의 미로염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특히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즉 황반 부분, 황반에 모낭이 있고 그리고 터럭이 있잖아요. 그 모낭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신경에도 염증이 미치기 때문에 이석증, 즉 이석이 세반고리관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들어가지 않아도 평형 감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광의적으로 이 세 가지 원인, 원인별 삼심 적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여기 각 경맥의 흐름들을 보시겠습니다. 즉 귀와 관련된 경맥, 노골적으로 귀를 얽어매고 흐르는 경맥은 먼저 수소양상화 삼초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족소양상화 담목경이 있겠습니다. 또 족양명조 위토경이 있겠죠. 즉 삼초경, 담경, 위경은 노골적으로 귀를 얽고 순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의학에서는 신은 청력을 주관한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두인께서는 귀와 관련해서 특히 난청, 이명, 그리고 전정신경염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인 불안, 초조 등의 스트레스, 또 신경쇠약 등의 증상, 그것은 림프와 관계가 있으며 쇠약명조 대장근경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석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대장정격, 삼초정승격, 신정승격, 그리고 담정승격, 위정격 또는 위성격을 적용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의과학적인 근거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이석증은요, 물리치료가 도움이 되기도 한데요. 이름하여 구포니 매뉴버, 이플리 매뉴버라는 수기요법인데요. 이석 재배치 수기법은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15%에서 85%까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요. 15%에서 85%까지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이석과 관련된 우리 귀 속의 어떤 특징적인 화학 구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삼침으로 가능하다, 역시 그 화학 구조를 잘 익히시면 대장정격증이네, 삼초 정격증이네 등등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대장정격증의 의과학적인 근거와 대장정격을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정격증이에요. 먼저 초보자를 위해서 대장정격은 족삼류와 국지에 N극면 부착하고요, 양곡과 양계혈에는 S극면 부착합니다. 빙글빙글 돌고 여울져가는 내 앉은 어지럼증, 대장정격증 키워드 1.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내의 미로 부분에 달팽이관이 있고 전정기관이 있는데요, 달팽이관의 림프액, 내림프액과 전정기관의 내림프액은 성질이 조금 다르대요. 화학적 구조가 다르대요. 특히 전정기관의 내림프액 속에는
칼슘 이온 농도 성분이 뇌 내에 석회화 억제 기능을 수행한대요. 자, 수기요법으로 이석증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뇌 이석이 세반고리관으로 들어간 것을 수기요법으로 다시 전정기관, 즉 구영낭, 난영낭으로 집어넣으면 저절로 녹는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달라요. 즉 세반고리관으로 들어가서 어지럼증과 안진을 유발했던 그 이석이 수기요법으로 다시 흘러내리게 해서 전정기관, 난영낭 쪽으로 다시 몰아왔어요. 수거해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기요법을 안 써도요, 웬만한 이석은, 즉 세반고리관으로 들어간 이석은 시간이 지나면 녹습니다. 즉 난영낭, 구영낭에서 녹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난영낭, 구영낭의 멤브레인층 표면에 있는 이석도 녹게요? 안 녹아요. 그러니까 세반고리관의 뇌림프액, 거기에 칼슘 이온 농도가 20% 미만일 때만 유입된 이석이 녹습니다. 그런데 20% 이상, 어떤 경우에는 200%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안 녹습니다. 즉 칼슘 이온 농도가 낮아야 이석이 녹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뇌림프액의 화학 구조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원래는 칼슘 이온 농도가 세반고리관에서 약 13% 미만인 상태가 대부분이래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나 이석증이 오래되도록 낫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칼슘 이온 농도가 매우 높다. 이것 키워드로 잘 기억하세요. 이석증이 자연적으로 낫기도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능 때문이에요. 대장정기증 키워드 1, 림프액의 흐름과 압력과 함께 따져봐야 될 것은 화학적 구조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쇠약명조 대장금경의 경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양명조예요. 쇠약명조 대장금경의 제1의 기능은 림파틱 시스템의 유체 흐름과 구성 면역 성분의 조절력입니다. 조절력. 림파틱 시스템의 유체 흐름과 구성 면역 성분의 조절력. 그것이 양명조의 제1, 첫 번째 기능이에요. 보다 자세한 것은 삼심의학 총론편의 쇠약명조 대장금경 다시 피드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인 근거, 인간의 뇌림프낭이라는 것이 있대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엔도림파틱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뇌림프 주머니, 그곳에서의 뇌림프의 단백질 유전 정보라는 네이처지 논문에 보니까 상략 이 탐색적 연구의 결과는 단백질 결합, 항상성 안정화, 면역 반응성 및 전해질 수송과 관련된 성숙한 엔도림파틱 색, 이게 뇌림프의 여러 단백질을 나타냅니다. 네, 여러분, 이 논문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열람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구글 검색란에 The Proteome of the Human Endolymphatic Sac, 엔돌림프라고 쓰시고 클릭. 그래서 네이처지 이 주소가 나오면 상단 구글 번역기 돌리세요. 그리고 열람. 좋은 정보들 많이 들어있어요. 또 다른 논문. 뇌림프액의 칼슘 이온 성분은 뇌 내의 석회화 억제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논문인데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뇌림프낭, 뇌에서의 역할이라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찾아온 논문에 보면 뇌림프 주머니는 뇌의 비감각 기관입니다. 뇌림프는 뇌 감각 세포의 정점 쪽을 감싸는
칼륨이 풍부한 액체인 뇌림프로 채워진 뇌림프 구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림프낭의 주요 기능은 여기서부터 잘 봐주세요. 여기 고딕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고딕체, 뇌림프의 부피와 압력을 조절한대요. 그리고 뇌의 면역 반응과 식균 작용에 의한 뇌림프 노폐물 제거. 이석증의 그 현훈과 안진의 원인 중에 하나가요, 세반고리관으로 이석이 들어가진 않았어도 세반고리관 내에 또는 난형낭, 구형낭 내에 감싸고 있는 조직들의 파편들이 탈락되면서 그것이 세반고리관에서 또 안진과 어지럼증을 유발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회수가 잘 되면 그 노폐물들을 제거해서 완전히 깔끔한 뇌림프액 상태를 유지시켜 주거든요. 그게 대장 정격을 쓰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클리닝 작용으로. 다시, 뇌림프낭의 주요 기능은 뇌림프의 부피와 압력 조절, 뇌의 면역 반응, 식균 작용에 의한 뇌림프 노폐물 제거입니다. 뇌림프 항상성 결핍 또는 뇌의 면역 반응의 변화로 이어지는 이러한 기능의 기능적 변화는 현기증,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에피소드를 유발하는 뇌의 병리인 메니에르시 병에도 원인으로 작용한대요. 그리고 달팽이관 전정 뇌림프의 부피, 뇌림프액의 부피가 증가하기도 한대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런데 주요 원인은 그렇죠, 쇠양명조 대장금경이 림파틱 시스템에 작용해서 림프액을 적절히 클렌징하고 회수하는 그 역할을 잘 못하면 뇌 내에 달팽이관뿐만 아니라 전정기관, 특히 세반고리관의 림프 압력이 증가한다.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 증가한다. 뇌 림프낭 감압이라는 논문에 보니까 암 투병 중인 환자의 갑자기 발생한 이석증, 어떤 처방을 하면 좋을까요? 독자로부터의 질문, 이석증 특집으로 엮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대장 정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석증 1부 보내드렸고 오늘 2부 보내드릴 시간인데, 앞서서 아주 짧게 이거 먼저 토론해 봅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바로 이어드리는 거예요. 밀리터리 아큐팡처. 미국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침수를 많이 씁니다. 제도권에서도. 특히 세계 곳곳에 파병 중인 미군들을 위한 밀리터리 침술이 있고요. 심지어 제대군인 중에 부상을 입어서 계속 투병 중인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치료에도 밀리터리 아큐팡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침구사 자격을 득하려면 정해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요. 어쩌면 미국의 침구사 시험은 우리나라 한의사 국시보다도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에 미국의 침구사 시험 제도는 한국의 한의사 국시보다 어렵다고 그래요. 아주 훌륭한 공부를 하시고 아큐팡처 클리닉을 운영하시는 분,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러한 질문을 카카오톡으로 했습니다. 선생님, 땡땡땡땡 오행침구학회 미주지부라고 있는데요,
땡땡땡,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땡땡땡 보호사법을 안 쓰면 삼침은 효과가 없다는 듯이 여기 보수교육에서 만난 한해사분이 주장하는데 그 보호사법이라는 게 어떤 건지요? 라고 카카오톡으로 질문 주셨어요. 질문하신 분 보고 계시죠? 지금 질문하신 분은 우리 학교에서 발행한 교재 풀 세트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삼침의학에 보면 허복이모 실사기자 무엇이 허이고 무엇이 실인가 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총론에. 이건 개론편에 있나?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삼침의학이 5000년 동의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요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동의학의 보사법의 원칙으로 제시되어 온 오행의 상생상극 원칙 적용하는 것하고, 그리고 실사기자 허복이모 실사기자 원칙을 삼도인이 밝혀냈다는 거예요. 삼도인 침구 요결에서 삼도인은 실이란 무엇이고 허란 무엇인가, 허란 무엇이고 실이란 무엇인가를 따져서 허증이면 정격을 쓰고 실증이면 승격을 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침자요법에서는 왕초보님들을 위해서 정격을 보법, 승격을 사법, 예를 들어서 대장허증이면 대장보법, 즉 대장정격을 쓰고, 대장실증이면 승격, 즉 대장사법을 쓴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보사법, 저는 땡땡땡 보사법이라는 걸 몰라요. 하지만 삼두인께서 말씀하신 허복이모 실사기자에서 무엇이 허이고 무엇이 실인가, 그건 압니다. 벌써 10수년째 그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특집으로 제가 다시 엮어드릴 거예요. 그 전에 질문자, 미국에서 보시는 분, 여기 삼침의학 개론 총론편을 숙과듯이 보신 후 환자들 진료에 적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 특집으로 다시 엮어드리는데, 이것은 책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AS 차원에서 특집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석증, 대장정격증 2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외의 요법들 이어드린 다음에 저의 투병기, 햄스트링 파열, 갈비뼈 실금 간거 어떻게 자가치료에 성공했는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거 특집으로 엮어드릴게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비스러운 걸 좋아하나 봐. 신비스러운 것. 삼두인 침구 요결에 아주 명확하게 보사법, 보사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좋아하는 나머지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산모퉁이 바로 돌아 송학사 이끈을 무얼 그리 갈래 깊은 산속 헤매나. 별짓 다 한다 그러겠다. 일단 삼침보사법은요, 이것과 같습니다. 자동차 매뉴얼 북은 그 자동차를 만든 메이커에서 만든 매뉴얼 북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찬가지로 삼침보사법은 땡땡땡 보사법이 아니라, 만약에 제 이름을 따서 현우보사법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또는 금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삼침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금호 김홍경 선생의 호를 따서
사암침 보사법은 말이야, 금호보사법으로 명명된 그 보사법대로 해야 돼. 유튜브 방송 사암침법 TV를 진행하고 있는 전현우 보사법대로 해야 돼 라고 하면 그 역모행위예요. 사암침 역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암침 보사법은 메이커인 삼도인이 제시한 매뉴얼대로 구사해야 그게 정확한 보사법이고 그것이 사암침법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질문자 특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건요, 아주 훌륭한 공부예요. 한국에 한의사 국시보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미국 LA나 뉴욕, 뉴저지 이쪽으로 전해진 정체불명의 요법들을 그렇게 희망을 해요. 그리고 솔직히 돈 많이 들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한국에서 내로라 하고 뭐 명성을 떨친다고 하는 어떤 아주 이상한 논리를 가져오는 학자들이 있어요. 캘리포니아나 뉴저지, 뉴욕에 많아요. 그 사람들 앞을 다투어서 찾아가서 공부하잖아요. 의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것들을. 그런데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냐고요. 그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저 사암침 공부 많이 했습니다. 침술 공부 오랫동안 했고요. 또 이것도 공부하고 저거 이거 저거 공부했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 돈 많이 쓰셨겠군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요법들 배우는데 적어도 집 한 채 값은 썼겠습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암두인 침구유결 제28장 요통문에 보면 사암두인께서 그 보사의 원칙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혹 환절기에는 좌우 수비가 수정과 같았다가 혹은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은 사계절에 걸쳐 풀리지 않기도 하며 혹은 가을이면 우국하여 흉배가 무증하고 상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소연히 잠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고는 널리 약소에 물었더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이설하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 사람들이 잘못 호로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로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삼재와 장질이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하구와 모태부족과 두경의 여열로 혹은 항핵이 되고 혹은 후열이 되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치기를 잘하며 혹은 혈액이 아프고 혹은 산기로 되며 혹은 풍질도 되고 혹은 열격도 되며 혹은 안질도 된다. 차등 재증은 이른바 품부 부족으로서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늦게 깨달음이다. 즉 만각이다. 격렬이 아니면 이 여신한 차례를 어찌 알까 보냐. 사암두인 말씀. 오늘 이명증과도 관계가 있어요. 물론 이 병은 림프암이에요. 오늘날 난호지킨 림포마 또는 호지킨 림포마로 알려진 림프암이에요. 사암두인은 림프암 환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림프암 환자들에게서 이석증이 많이 발견된대요. 그리고 질문자, 즉 오늘 주제와 관련된 질문자, 유방암, 갑상선 암 환자들이 특히 이석증에 많이 노출된대요. 그런데 여기에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소연히 잠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거늘, 이것도 이석증의 한 징후예요. 아마도 사암두인은 림프암에 때린 데 또 맞은 격으로 이석증을 앓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암침 보사법이란 여기 대장의 허증일 때는 즉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무엇이 허이고 무엇이 실인가 이거예요. 대장허증, 모든 대장허증이 이와 같다라는 건 아니고
삼두인께서 당신의 림프암과 관련된 대장허증, 여기에서 왜 이것을 대장허증이라고 명명하셨는가?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사암침 적용 불가합니다. 낫지 않아요. 4주만 되세요. 나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어떤 체질론적으로 접근해서 사암침 보사법을 적용한다. 그건 의학이 아니에요. 만신입니다. 박수무당입니다. 여기에 명쾌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호란 무엇이고 실이란 무엇이냐. 대장허증, 림프암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징후들이 있다. 고로 이럴 땐 삼리와 곡지를 보하고 양계와 양곡을 사하는 대장정격을 써라. 특집에서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관련된 대장정격증 이석, 뇌림프낭 감압이라는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메니에르 병과 관련된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에서 뇌림프계 내 압력 상승이 이 질환의 전정 증상과 청력 상실에 기여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또 다른 논문, 목과 경동맥 경추 쪽 비대와 림프절 비대, 그리고 애과의 림프절 비대, 그러한 림프절 비대는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기증 환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관련 증상과 상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그렇습니다. 만져봐야 돼요. 이석증 환자 3초 정승격증도 있고 신정승격증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 대장정격, 대장정격이라는 보사법을 적용하려면 그러면 환자의 징후를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이석증에서의 대장허증이란 애과나 즉 겨드랑이나 경동맥, 목, 특히 암 환자의 이석증에는 대부분 경동맥 부근 그리고 애과의 림프절 확대가 만져집니다. 내 림프에게 압력이 증가하고 있어요. 양성 발작성 체위 현기증을 모방한 두개의 종양, 암 환자들은 우울증, 사기저하, 공포증 및 불안과 같은 비나인 페록시스멀 포지셔널 버티고와 같은 관련된 정신장애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삼두인이 이명이 퇴작하고 때로는 소열이 잠이 드나 공포증을 느끼거늘. 양성 발작성 체위 현기증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볼 수 있는 흔한 유형의 현기증입니다. 그러나 두개의 종양은 양성 발작성 체위 현기증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속에 종양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석증이 없이도 이석증과 거의 같은 징후를 느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중략 또한 양성 발작성 체위 현기증과 두개의 종양이 공존할 수도 있대요. 골관절염, 암, 괄호열고, 림프암, 갑상선 및 유방암 등과 관련된 전정질환이 많다. 해부학, 머리와 목, 귀, 뇌림프라는 논문에 보니까 뇌림프는 전정기관이나 와우갈의 세포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몇 가지 중요한 감각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정기관은 난영낭, 구영낭, 세 개의 반고리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전정장치의 영역 내에서 뇌림프의 가속은 균형과 평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뇌림프가 유머세포로 알려진 특수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머리 움직임을 통해 발생합니다. 기계적 진동에 의해 생성된 뇌림프의 파동은 전정 와우신경을 따라 신경 자극을 전달합니다. 뇌림프 공간에서 뇌림프 부피의 확장은 뇌림프 수정을 초래합니다. 이 발견은 전정질병과 관련된 증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삼도인께서 당신의 병력을 말씀하실 때 좌우 수비가 수정과 같았다가 막 붓는다고, 다리 코끼리 다리처럼 붓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귀에 압력이 심해. 검사해 보니까 림프액의 압력이 심하네. 만져보세요. 우들두들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질문 주신 분과 함께 살펴보면 사암침보사법이란 사암누인께서 제시한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의사 아무나 합니까? 침구사 아무나 합니까? 진단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암침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려면 공부해야 돼요. 대장정격증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경항부에 림프절이 부어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애과에도 확인이 됐어요. 안면을 얽어매고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가는 그 디렉션상의 림프절 확대가 매우 중요한 진단처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암 환자의 이석증이나 뇌의 압력을 수반한 이석증이나 세반고래관 이석 유입에 따른 이석증 모두 다 림프절 확대가 만져지면 대장정격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어서 3초 정승격증, 신정승격증, 담정승격증, 위정승격증 이상증들은 또 1편, 2편, 3편으로 나누지 않고 한 편으로 몰아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미 이석증의 원인은 다 파악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장정격증이란 무엇인지 파악하셨으니까 아주 짧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